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평등, 그걸 해보겠다고? 힘들걸?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학개론 강의를 할 때 일인데요. 첫 시간에 종이를 나눠주고 다음 물음에 답을 써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한 두어 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아이가 살게 될 사회는 어떤 사회이기를 바라십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매우 막연한 질문이었지만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교육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에서 1번 질문을 한 것이었고요. 2번 질문은 부모가 바라는 아이가 살게 될 사회 1번과도 관계가 있죠. 질문이 매우 광범위했지만 교육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본 건데요. 이번의 답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평등한 사회, 사람이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지 않는 사람다운 대우를 받게 되는 사회라는 취지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다양한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동질적인 답이 많이 나왔다는 것에 놀랐고요. 그리고 바라는 사회가 평등한 사회,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라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평등? 그걸 해보겠다고? 힘들걸? 생각보다 아주 많이 어려울걸? 그걸 진짜 해보겠다고? 진심이야? 장자크 루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아기가 장난감을 잡으려고 힘들여 손을 뻗을 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기가 울부짖으면서 장난감을 향해 손을 뻗고 있기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말할 것도 없이 아기가 장난감을 갖고 놀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 두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 장난감 갖다 줘야지. 첫 번째 경우는 아기가 장난감을 갖겠다고 낑낑 애쓰는 거 보기 안쓰럽잖아. 그러니 장난감 갖다 줘야지. 두 번째 경우는 아기가 장난감 갖고 싶다고 우는데 갖고 싶다는 거 갖게 해줘야 되잖아. 장난감 갖다 준다니까. 그리고 사실 안 주면 계속 울 것이 뻔하고 그러면 시끄럽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죠. 대부분의 어른들의 생각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루소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니, 아주 다르죠. 루소는 아기가 무언가를 보고 가지려고 할 때 주어도 좋겠다고 어른이 생각했다면 장난감을 잡으려고 힘들게 손을 뻗는 아기의 경우에는 그 물건 쪽으로 천천히 아기를 데려다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장난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요. 장난감을 아기에게 갖다 주나 아기를 장난감 있는 대로 천천히 데려다 주나 그게 그거 아니야?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루소의 해석은 아주 달라요. 루소는 장난감을 아기에게 갖다 준다는 것은 사물에게도 명령을 하면 사물이 내 말을 듣는다. 내 명령에 따른다. 이런 걸 무의식 중에 가르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루소의 생각이 옳다면 아기를 장난감 쪽으로 데려다 주어야 되겠죠. 장난감을 갖다 주는 대신에.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뭔가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 것 같지 않나요? 두 번째의 경우 울부짖으면서 장난감을 향해 손을 뻗는 아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못 들은 채 하랍니다. 루소가요. 그러면 아기가 더 크게 울겠죠? 더 한층 울면 더욱더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네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왜 그래야 돼? 왜 아기를 울리라고 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두 번째 경우 아기는 장난감에게 나한테 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든가 아니면 어른에게 저거 내게 갖고 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글쎄 뭐 아기가 장난감에게 나한테 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라고 루소가 말하는 건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엄마, 저거 나한테 갖다 줘.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말은 듣고 보면 그럴듯하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봤지만 말이에요. 루소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기는 어른들의 주인이 아니므로 어른들에게 명령하지 않도록, 또 물체는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물체에게도 명령하지 않도록 일찍부터 습관을 들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어른이 아이에게 명령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또 강의에서 많이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어른에게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참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평등이란 게 뭔가요? 명령과 복종이라는 것이 없는 거겠죠. 주인이 명령하고 노예가 복종하고 뭐 그런 거는 평등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평등한 사회, 명령과 복종이 없는 사회란 것은 평등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일 텐데요. 그 실천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죠.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명령과 복종이라는 게 뭔지조차 모른 채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교육학 강의예요. 그러니 교육 얘기해야죠. 우리가 바라는 평등한 사회는 평등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불가능하고 유토피아적으로 들리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철저하게 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페스탈로치가 어머니들에게 바라는 것 단 한 가지다. 그건 바로 생각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행복이 뭔지 헛것이 아닌 실체로 생각해 봐달라고요. 아이가 살게 될 사회가 평등한 사회이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할 것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평등한 사회가 뭔지 말이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거 그게 쉽지 않죠.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면 평등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기에게 장난감을 가져다 주냐, 아기를 장난감이 있는 대로 데려다 주냐,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하찮아 보이는 의문을 던져본 적도 없는 일들까지도 생각해 봐야 하니까요. 제가 교육학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말이죠. 루소의 에밀 얘기만 나오면 에밀의 사전에는 명령이라는 단어도 복종이라는 단어도 없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에밀은 루소가 쓴 교육소설의 제목이고 또 에밀은 거기에 나오는 학생의 이름이에요. 제가 에밀 번역본을 찬찬히 읽어보니 그렇게 문자 그대로 표현된 말은 없고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명령과 복종에 의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기르지 않는다면 복종이라든가 명령과 같은 말은 아이의 어휘로부터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이죠. 에밀은 1762년에 쓰여진 교육소설입니다. 이 강의에 나온 인용은 장자크 루소, 에밀, 민희식 옮김, 육문사에서 출판된 완역판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